MBC 경남 바로 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사 김혜민입니다. 경상남도가 역대 최대인 7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국비 6조 원을 확보한 지 1년 만에 7조 원 국비 시대를 맞게 됐는데요. 특히 이번 국비에는 기존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경남의 핵심 사업인 부전 마산 전통열차 도입, 진해신항건설 사업 등의 예산이 포함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남해 여수 해저터널 등 국가 시행사업 예산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의 재정력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바로 시사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하면 그동안 깨끗한 연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런 인식과 달리 가스 발전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과 또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막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학다식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와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짚어보고요. 도내 소식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김혜수의 뉴스 똑똑, 세상의 모든 뉴스 5만 대만 뉴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사 광고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수의 뉴스 똑똑. 오늘 도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경남도민일보 김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경남도가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었죠? 네, 맞습니다. 경남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7조 425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는 올해보다도 4,788억 원이 늘어난 규모고요. 또한 사상 첫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특히 남부 내륙철도의 경우에는 예산 54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서 올해 안에 역사와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이 기본 실시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불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의 핵심이 되는 부전 마산 전동열차 사업도 이 30억 원을 확보하면서 사업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진해신항과 남해 여수 해저터널, 한 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마산 자유무역지역, 폐공장 철거 등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이 사업들이 모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상 첫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게 됐으니까 굵직한 사업들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부터 경남 지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네. 수도권은 기존 10명에서 6명으로 제한이 됐는데요. 또 경남도는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이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요. 네. 다만 이 사적 모임 범위 안에서는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 방역 패스 예외 범위는 현행 만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처럼 방역 조치를 강화한 데는 지난 주말 사이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경남 지역은 사흘 연속 확진자 100명대를 기록했고요. 또 함안과 통영 등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창 연말 모임 계획할 시즌이죠. 오늘부터 4주 동안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를 하면서 또 조심조심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네, 경남의 국립현대미술관 지역관을 유치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이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창원시가 3년 동안 공을 들여 추진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이 이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네. 대신 지역 특화형 문화시설 명목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지역 특화형 문화시설은 국립과 공립의 중간 단계로 이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운영 기간을 보장하고 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이 가능하도록 한 형태의 문화시설 사업입니다. 네. 창원시는 지난 10월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었던 사안인데도 이 기재부가 무산한 데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또 조만간 이 부당한 예산 편성을 송토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역 특화형 문화시설도 좋지만요. 국립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또 소장품 가치와 관리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우선 창원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네, 지난 주말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개막을 했는데요. 네. 이에 발맞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로 이 보물찾기 유등축제편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유등축제는 매년 10월에 열려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연기가 되면서 겨울에 선보이게 된 겁니다. 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체험 행사는 최대한 줄이고요. 전시 관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또한 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공개한 보물찾기에는 이 소망등 터널과 촉성루, 유등 등을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구현했고요. 또한 이 유등축제 대표 이벤트인 소망등 띄우기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진주 남강 유등축제 오는 31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직접 방문해 보셔도 좋겠고 또 일정이 안 맞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색다른 메타버스 공간에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혜수의 뉴스 똑똑 경남도민일보 김혜수 기자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바로 기후위기 극복일 텐데요.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책대로 LNG, 액화 천연가스 발전을 추진할 경우 2064년까지 12,000여 명에서 최대 35,000여 명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가스 발전 계획에 변화가 없으면 2035년까지 경남에서 최대 1,000여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진영 사무국장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가스 발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 경남도민의 1,000여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이번 보고서에는 가스 발전으로 인해 최대 연간 859명, 2064년까지 총 23,000명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네. 반면 2035년까지 가스 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경우에는 조기 사망자 수는 누적 5,360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인구 밀도가 높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요. 경남은 최소 390명에서 최대 1,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기 사망 피해의 주요 원인은 이산화 질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 기후솔루션이라는 곳인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보다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2016년 한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네.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한 법률, 경제, 금융,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성이 높아 환경운동연합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국내 국외 환경단체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기후위기를 막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정부 정책은 화석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청정연료로 왜곡 인식된 가스 발전을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역할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이에 대한 우려와 팩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내 가스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서 조기 사망자 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또 지역별로 예측을 한 그런 자료로 보입니다. 그동안 LNG 하면은 깨끗한 연료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 온실가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스 발전은 석탄 발전의 60%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면에서는 석탄 발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배출하는데
문제는 가스 발전은 소위 껐다 켰다 하는 재가동 횟수가 굉장히 많은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그 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되는데 네. 그동안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규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발전소가 재가동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배출 허용 기준이 없는 일산화탄소도 다량 배출됩니다. 가스 발전소가 배출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은 그 네. 자체로 천식과 만성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초미세먼지를 형성하는 주요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폐나 혈관에 침투를 해 불규칙한 심장박동, 심근경색, 호흡곤란,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에는 심장 및 폐 질환으로 조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청정 이미지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석탄 발전에 비해서는 배출량이 좀 적지만 그래도 재가동하는 그 기간에 나오는 유해 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화석 연료입니다. 네. 그리고 그건 규제에서 제외되는 그 시간이고요. 네. 네. 정부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LNG 발전은 친환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는 2020년 12월 확정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노후 석탄 발전 24기를 가스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앞으로 2031년까지 가스 발전의 설비 용량을 59.1기가와트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네. 이는 2050년 넷제로를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서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후 석탄 발전 24기를 가스 발전소로 전환한다. 지금 전국에 가동 중인 가스 발전소는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99기가 있습니다. 네. 약 41.3기가와트 정도인데요. 총 99기의 가스 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가장 많이 들어선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은 경기도, 인천이 64%고 네. 그다음이 이제 충남, 울산, 전라도 순입니다. 경남에는 가스 발전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경남에는 없고요. 지난해 발표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 가스 발전소 추가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가스 발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아까 말씀드린 99기가 2034년 기준에서 118기 59.1기가와트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정 지역이었던 경남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양산과 통영에 이제 건설을 하고 있고요. 합천, 하동, 함안에서도 주민들이 이 가스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경남에도 조기 사망자 1000여 명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조기 사망자가 경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돈에 그만큼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네.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기 사망자 수를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14개가 있는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스 발전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도 이제 없이 조기 사망자가 없던 경남이 이제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전국에서 4위로 이제 조기 사망자 수가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상남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 경상남도에서 선언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60% 저감하겠다는 탄소중 목표에도 어긋나는 방향입니다. 네. 지금 통영시도 최근에 액화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건립 지원에 나섰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0월 14일 통영 에코파워와 통영시가 상생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통영시는 각종 인허가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영시도 올해 4월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통영시의 현재 그 2017년 기준으로 온실가스가 88만 톤인데 네. 이게 지금 이 통영 LNG가 들어서면 320만 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탄소 중립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주민들은 이제 발전소에서 나온 온배수가 1조 678억 원의 가치를 가진 해양 생태계와 주변 양식장에 입힐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이제 좀 힘이 들어서 이제 1인 시행이 중단된 상태고 네. 네, 착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사업 진행은 그냥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나서야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떤 노력들 하고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기존에 설치 가동되고 있는 LNG 발전소에 대해서는 가스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건강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네. 특히 조기 사망 피해의 70%가 이산화 질소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질소 산화물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 상향이 매우 시급합니다. 네. 또한 가동 개시 및 아까 말씀드린 재가동 시간, 가동 중지 직후에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니 네. 이에 대해서 철저한 규제를 시행할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경남의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을 모두 철회해야 됩니다. 신규는 더 이상 들어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2035년까지 가스발전소를 모두 퇴출한다면 최대 1,034명의 조기 사망자 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배출 규제가 우선 강화돼야 될 것이고 또 추가 건설 계획은 모두 철회해야 된다라는 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진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바로 시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현재 시각 6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퇴근길 교통 상황 석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60년 전통의 마산대학교와 함께하는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밀리는 구간들이 역시나 많습니다. 진주는 대신로 공단광장 교차로에서 선악 사거리 쪽으로 구간 주춤하고 있고요. 창원은 창원대로 창원병원을 못 간 지점부터 용원 교차로 쪽으로 오늘 많이 밀려 있습니다. 봉양로는 봉암교에서 어린교 오거리 쪽으로 이동량이 많은 상태고요. 시 외곽 쪽에서는 국도 2호선 진북교차로를 못 간 지점부터 진북터널까지 지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터널은 역시나 장유 쪽으로 밀리고요. 안민터널도 아직까지는 진해구 쪽으로 터널 진입까지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36일째인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신규 확진 환자 4,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시각 코로나19 상황 남선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 4,325명입니다. 수도권에서 총 3,010명,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경북, 충남, 대구에 이어서 5번째로 경남에 확진자가 많습니다. 신규 감염자 계속 이어지면서 어제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특히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 유입 6명, 국내 감염 18명이 확인돼서 총 24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방역 조치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규모가 당초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였는데요. 오늘부터는 4주 동안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 패스를 시작합니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사적 모임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방역 패스 의무 대상 시설도 5종류에서 16종류로 늘었어요. 네,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또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가 신규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혼자 이용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 명이 함께 갈 때 적용한다는 점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2살에서 18살 청소년으로 확대했고요. 내년 2월 1일부터 카페나 학원, 도서관, 독서실 이용할 때 그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12월 들어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도 빠르게 늘어 1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엿새 동안 6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12월 1일 94명을 시작으로 해서 99명, 114명, 137명 등 100명대 안팎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88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창원과 양산, 김해, 거제에서는 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등에 의한 집단 발생 계속되고 있고요. 주말에 지난 주말에 함안에서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함안군은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어제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6곳의 목욕장 모두 자진 휴업을 했고요.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4명 이상 사적 모임이나 행사 만남을 자제하도록 공고한 상태입니다. 통영시는 오늘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인주거, 노인의료,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는 매주 2회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들어갔습니다. 네, 경남의 신규 확진자 88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죠. 경남은 의령, 함안, 남해를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오늘 발생했습니다. 네. 창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양산이 20명, 진주 10명, 거제 9명, 김해 5명, 합천 4명, 사천 3명이고요. 통영과 밀양은 각각 2명,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은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오늘 또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70대 환자가 숨지면서 관련 사망자는 58명이 됐습니다. 경남도 내 입원 환자 1,103명이고요. 이 중 위중증 환자는 19명입니다. 네, 가장 많은 창원과 또 그 뒤를 잇는 양산의 감염 경로 정리해보죠. 창원 확진자 27명 중 15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고요. 2명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9명은 감염 경로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창원 소재 보육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의 가족인데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이로써 창원 소재 보육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 총 39명이고요. 양산 확진자 20명 중 15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그리고 4명은 감염 경로 조사 중이고요. 나머지 1명이 양산 소재 학교 관련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양산 소재 학교 관련 확진자도 총 53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양산시에서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지난 11월 29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양산시가 28명으로 가장 많고요. 창원이 26명, 김해가 9.7명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 기준 보면 무려 12명을 보인 함안군이 이제 군 단위 가운데서는 확산세가 가장 많았고요. 양산이 7.9명으로 시 지역 중에서 가장 감염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또 제때제때 검사 잘 받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선희 리포터였습니다. 바로 제대로 보는 시사. MBC 경남 바로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외식은 줄고 배달 음식 주문이 활성화된 요즘 다양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배달 구직 사이트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운반 등의 범죄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법학다식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신정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이야기했지만 배달 알바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된다면 너무 당황스럽고 또 무서울 텐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처음은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배달 알바 구직 광고를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배달 알바는 별다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 실업자,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배달 건수가 많지가 않아서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또 건당 혹은 일주일마다 수당을 준다고 해서 배달 알바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알고 보니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거나 대포 통장 혹은 마약이었기에 범죄에 연루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운반책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들었을 때는 보통의 배달 알바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되나요? 네, 일단 텔레그램이나 위챗과 같이 통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연락을 하자고 하면 일단 의심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배달 알바는 대체로 고용주의 신원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범죄와 관련된 배달 알바는 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용주의 이름, 얼굴, 나이 같은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배달 알바는 배달 장소와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므로 일의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일단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이런 지시를 해요. 무슨 역 남자 화장실 근처 소화전에 물건이 있으니 찾아봐라. 어떤 아파트 몇 동 계단역 하단에 물건을 놔둬라. 고속버스 터미널 매표소 근처에 빨간 잠바를 입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물건을 건네줘라. 예, 그리고 본인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거나 고용주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줘라. 이런 식으로 보통의 배달 알바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배달 알바는 음식물이나 택배를 배달하는데 범죄와 연루된 배달 알바는 현금, 통장,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상자, 그리고 테이프가 둘둘 말린 봉투 같은 것들을 배달합니다. 혹시나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음식물이나 정상적인 택배가 아니라고 의심이 된다면 즉시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참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데 또 막상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뭔가 의심쩍다는 의구심이 생긴다면 알바하는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순 배달 알바로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의 내용이 통상적인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 배달 알바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고용주에게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용주는 당연히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자신들은 정상적인 업체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 배달 알바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또 시간이나 노력이 크게 들지 않는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안일하게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냥 전달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배달 알바를 하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모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죄와 연루된 배달 알바를 하는 분들은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이 하는 배달 알바가 통상적인 배달 알바와는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범죄와 연루된 것이 아닌지,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거나 혹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막연하게나마 이상함을 느끼거나 불안감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처럼 이상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달 알바를 한 것을 미필적 고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네. 미필적 고의란 것은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식만으로도 즉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우리 법원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운반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한 배달 알바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직을 하는 단계부터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실형 선고 받게 된 실제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 다 실제 사례인데요. 네. 그중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집 형편이 어려워서 몸을 혹사시키면서 음식물 배달 기사를 하던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배달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음식물 배달을 하기 어렵게 되니까 구직 사이트에서 좀 몸을 덜 혹사시킬 만한 일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범죄와 연루된 배달 알바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네. 물론 구직 과정에서는 범죄와 연루된 배달 알바인지 전혀 모르고 막연하게 오토바이 운전 없이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면서 배달을 해도 된다는 말에 배달 알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본인도 배달 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설마 또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배달 알바를 계속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고 실형 선고를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달 알바를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은 구직자, 가정주부, 또 사회에 갓 나온 취업 준비생 등 평범하게 살아가던 시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범법 이력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배달 알바를 하는 본인도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다가 처벌을 받는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발생한 일이라서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을 구할 때, 구직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배달 알바를 고용한 본범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범죄 수익은 본범들이 다 얻고요. 배달 알바들은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일단 당장 체포가 된 사람은 배달 알바들이기 때문에 배달 알바들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액을 변제해야만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끔씩 본범들이 체포돼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하는데 네. 그와 무관하게 배달 알바들도 사기 및 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인정되는 순간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직 단계에서부터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진화되고 있어요. 네. 이제는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하는 배달이 이상하다 싶으면 곧바로 그만두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까 화도 나고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건에 연루된 배달 알바만으로도 검거될 경우에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일단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바로 그만두거나 빠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학다식 신정인 변호사였습니다. 오만때만 뉴스. 오만때만 뉴스 시간이죠. 뉴스캐스터 노명주 씨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부터 들려주시죠. 드디어 나에게도 자유가 생겼어요. 네, 100여 마리에 달하는 고래를 비좁은 우리에 가둬서 고래 감옥으로 불리면서 국제적인 공분을 샀던 이 러시아의 사육시설이 결국에는 문을 닫았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았는데 다행입니다. 예. 그럼 그동안 갇혀있던 고래들은 자유의 몸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문제의 시설을 나와서 적응 훈련을 마친 흰고래 이 벨루가 77마리가 야생으로 돌아가면서 고래 감옥에 갇혔던 모든 고래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네. 이들 고래는 러시아 극동반도와 일본을 사이에 둔 오호츠크해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와, 정말 넓은 바다로 돌아가게 됐네요. 예.
그런데 이곳은 언제부터 비밀 사육을 해왔던 건가요? 이 시설에는요 2018년부터 흰고래 87마리, 범고래 11마리 등 98마리의 고래가 비밀리에 사육되고 있었는데요. 그 수족관 시설을 공연용으로 팔려고 포획됐던 이 고래는 2019년부터 이 환경단체들의 노력으로 자유를 되찾기 시작했지만 네. 그중 대다수가 야생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바로 바다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요. 이렇게 적응 훈련이 필요할 만큼 정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그동안 뭐 신체 몸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었을까요? 그죠. 참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니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여전히 이런 곳이 많죠. 맞습니다. 고래 감옥의 해체 운동을 이끌었던 그 NGO 사할림 워치 대표는 여전히 해양 동물을 가두고 이렇게 비밀리에 고래 사육을 하는 곳이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고래들을 자연에 적응시키고 문제 시설을 폐쇄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사례뿐만이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어린 벨루가가 폐사하는 일,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예. 좁은 어항에 이 큰 고래들을 가둬놓는 것 자체가 생태 왜곡이고 또 뭐 무리를 줄 수밖에 없다는 그 동물 보호 단체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오만때만 뉴스는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네, 베트남의 한 옷가게에서 스커트 하나를 훔치다가 가게 주인에게 잡힌 여고생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지만 머리카락과 속옷이 잘리는 수모를 겪었고요. 또 그 동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물건을 훔친 건 학생이 잘못한 일인 건 맞는데 예. 용서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머리카락과 속옷까지 잘랐다고 하니까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그죠? 드네요. 이 영상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사실 이 동영상도요. 옷가게 주인이 직접 찍어서 올린 건데요. 여고생이 모멸감을 당하는 상황을 고스란히 녹화해서 온라인에 직접 올렸고요. 보상금으로는 하나로 약 77만 원을 요구했는데 보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에도 알리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이 공개되자 오히려 옷가게 주인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네, 옷가게 주인의 대처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살 만한 행동이었네요. 그죠. 예,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누리꾼들은 해당 옷가게에 대해 불매 운동을 선언했는데요. 네. 절도는 잘못된 행위지만 뉘우치는 사람에게 바로잡을 기회를 짓밟고 또 공개적인 모멸감을 준 잔인함을 용서하기 힘들다라는 댓글이 이어졌고요. 또 관할 경찰은 옷가게 주인을 타인 모욕 및 이 재산 탈취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옷가게 수많은 상품이 원산지가 기재되지 않아서 불법 판매 혐의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잘못을 저지른 이 학생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까 조금 걱정도 됩니다. 그죠. 예, 세 번째 오만때만 뉴스입니다. 우린 깐부잖아. 유리구슬을 넣어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색다른 투표를 선보이는 아프리카 소국 감비아의 대선 투표 관련인데요. 네. 종이가 아닌 유리구슬을 사용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요즘 뭐 구슬하면 오징어 게임 생각 먼저 나는데 예. 구슬로 투표를 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투표 장소에는 큰 드럼통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선 드럼통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시키고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투표자는 자신이 원하는 후보의 드럼통에 구슬을 넣게 되는데요. 이 드럼통은 구슬만 들어갈 정도로 그 통로만 남겨두고 모두 꽉 닫혀 있었습니다. 좀 색다른 투표긴 한데요. 예.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감비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자 최빈국 중 하나인데요. 인구 250만 명 중에 유권자가 약 100만 명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문맹률이 워낙 높아서 사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구슬 투표가 도입이 됐는데요. 전 독재자가 망명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주선거로 경합 끝에 아마다 베로 현 대통령이 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었네요. 예, 그죠. 또 글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자신의 의사표현 수단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점점 네. 발전하겠죠?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만때만 뉴스 노명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얼마 전 학교 운동장에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는 경남 교육정책 포럼이 열렸는데요. 내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진철, 기술 정현혁, 구성 민혜영, 노명주, 저는 김혜민이었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You're not here with me, I'm left here lonely. Yeah, yeah, yeah. My